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윤숙입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개념이 언론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그 영향에 따른 직접적인 경험의 증가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대다수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 구현과 스마트 농업 시대 견인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고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중립 농업을 구현하고 스마트 농업 농촌 시대를 이끌기 위한 세계 전기 자동차 엑스포의 제1회 국제 스마트 농업 엑스포 행사에 저희가 워크숍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발표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전 제주대학교 견인 교수로 지내셨고 제민일보 논술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발표자는 한현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의 농업연구관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아까도 저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귤따는 철이라 엄청 바쁘실 건데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아무래도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하면 어떻겠냐 싶게 의뢰가 와가지고 흔쾌히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이렇게 많은 분이 안 오셨지만 알짜배기만 오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할 건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센터장님이 정대현 센터장님이 해외 출장으로 지금 필리핀에 가 계세요. 이 자리에 못 오게 되면 너무 심심하게 양해를 좀 부탁드렸고요. 다음 환영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계명 스마트 그리드 인력 양성 사업단 단장님이시기도 하고 제주대학교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선반을 하게 되면은 정의당차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시지만 진행되는데 대학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공과대학이고 또 정의공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안 도와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와준 것이 이제 이렇게 오랜 동안 계속 도와줄 줄 몰랐는데 지금까지 도와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농업 엑스포가 스마트 농업 엑스포가 이제 작년에 했고 올해가 임했는데 상당히 필요한 시기에 엑스포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요. 기후변화가 너무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올해 이제 첫 번째였으니까 올해를 바탕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워크숍으로 발전하길 또 기대하고요. 저도 연구 자체를 전기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데이터 분석 연구를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몇 년 전에 제주 귤을 갖고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바람과 관계된 풍력, 또 일조량과 관계된 것이 이제 또 태양입니다. 둘 다 이제 일조량 같은 경우는 농업하고 다름이 많은데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10% 정도 연간 평균 따지고 10%가 줄었어요. 바람이 줄었어요. 일조량은 좋아졌습니다. 일조량은 제주가 옛날에는 제주에서 태양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제주가 일조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쪽과 서쪽은 굉장히 일조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강률도 맛있어요. 일조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조량은 오히려 한 10% 정도 증가했다. 제주가. 그러니까 실제로 기후변화가 신생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친 정도만 끝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가 너무 급격합니다. 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대기의 성분인데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진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녕을 보장을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주변이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농업 쪽에서의 이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라든지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농사가 햇볕만 받으면 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전체 에너지 한 10%가량을 농업에 쓰고 있습니다. 인류가 쓰는 에너지 한 10%를 농업에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농업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도 오늘 세미나가 너무너무 이제 시기적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유익한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귀한 프로그램에서 축사해 주신 기영근 한경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또 ES학회라든지 주변에서 아주 보시는 뜻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그런 세미나가 되시길 바라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롱근 환경국립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 교수님이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경국립대학교의 기록원 교수입니다. 동시에 저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 기획 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2년 전에 한국 전기선박협회를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1회 농업 엑스포를 이제 제주에서 열었는데요. 작년 국제 세션, 글로벌 세션을 자정을 하면서 이 댐퍼스 글로벌 테크기업이죠. 이 전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버터 모터 쪽에 그래서 이 해외 대표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Everything will be electrified. 모든 것이 전기화, 전동화가 될 것이다. 굉장히 온몸이 전율을 그러면서 제 몸이 지릿했습니다. 이제 전기화되고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도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농업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온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climate change가 아니라 climate crisis,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이제 써야 되고, 사실 지금 파리 협약 이후에 10여 년 이상 지났습니다만 액션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굉장히 조금 전에 이재명 학장님과도 참 얘기했으니까 하다가 끓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후위기라는 도전, 위기,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에 가장 기후에 취약한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 산업 분야라면 바로 농업입니다. 제조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농업 분야에 이런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귤농사의 상무차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쪽으로 점점 한계선이 올라가고 있죠. 작물들에. 그래서 15년 전에 제가 OECD 회의를 참석해서 영국 대표가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회의에 없는 프랑스가 이제 포도재래를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영국이 따뜻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와인 산업이 이제 붐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 OECD 정 모두 폭소를 들었어요. 영국에서 간 그 와인이라는 게 상설적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10몇 년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사실이 된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변화가 전개됩니다. 오늘 우리 저 사무장님 말씀도 아니 강률 농사가 이제는 전남 공원에 가서 하나봉이 됐다고 이저 경주로 가서 신라봉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 실제로 그 대구도 대구 능금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가 다 꿈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만큼 이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원에서 수확물이라든지 이런 품질 개량 이런 차원에서 농기술 농법을 새로운 농법을 개량하고 개발하는 부분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고 또 이제 스마트 농업에서 과학 기술이 이런 것들에 말씀처럼 과학 기술이 접목이 되는 농업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농업 시대를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시대적인 우려가 과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이 선진 각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탄소 배출을 좀 더 줄이고 높이고 또 이제 기후변화 속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생산, 농업 생산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위기를 기회를 삼는 이 농업 분야의 발빠른 대응이 지금 조치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이 농업의 대응책이나 논의하는 오늘 목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무엇보다도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 그리고 저희 국제 모빌리티 엑스포에 그 김관희 회장님 또 우리 또 함께 또 지원해 주시는 이계는 제주 특별자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이 행사 준비하셔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우리 김영호 논설위원님 제주적이고 또 우리 안현희 연구원님 좋은 오늘 발표 기대하고요. 또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우리 기훈 여러분들 좋은 메시지 내용들을 서로 토론해서 성과가 풍성한 그런 워크숍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가 이거를 하자고 연락받은 게 한 보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준비가 장소 좀 약간 협소하긴 한데 원래는 별관에서 할 건데 거기가 좀 너무 여기보다도 더 작고 협소하다고 해서 장소도 바뀌는 문제랑 좀 약간 작긴 하지만 이게 농업 부분도 기후변화, 기후위기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민이 감귤이나 뭐 이렇게 열대과일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음에 준비할 때는 더 여러 많이 저희가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좀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하여튼 약간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다음에 할 기회가 생기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저희가 첫 강의를 할 건데요.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 산업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영호 전 제주대학교 겸임 교수님이 5시 10분까지 바뀌었군요. 5시 10분까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시 10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안 나오는가? 네. 안 나와. 이걸로도 되지.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1대학교에서도 한 11년 근무하다가 그 농촌진흥청 강변연구소 창립되면서 그쪽으로 와서 특채로 와서 고려대학교 석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경대학에서 한 1년 포스닥 한국과학재단으로 해서 그 동경대학에 공부를 하면서 나의 생각을 전부 바꾸게 됐거든요. 그냥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세상을 세계관의 차이가 저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오고 해서 상당히 힘들었고, 모든 그 행동거지가 좀 앞서는 듯한 것이 현장에 접목을 못하다 보니까 감귤산업처럼 일처럼 상당히 낙후화되고, 후진국에서도 자 볼 수 있는 열과 현상에 의해서 이제는 전멸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1994년도에 일본에 있었습니다만은 1990년도에 일본에서는 그 기후이상 징후 시작했는데 온난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분이 그 일본에서가 인도네시아까지 옛날 식민지 시대에 적도의 그 기후 환경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적도에서 그 엘니뇨 현상이나 라니냐 현상 때문에 이것을 그 잡지 방송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CO2까지라는 걸 몰랐고 1996년도 이산화탄소 자동차 배기가스 공급한 배기가스에서 온난화가 이제는 돼서 대기권이 전부 CO2가스로 이제 검은 구름이 비닐 지구를 뒤덮은 하우스 현상이 돼서 이제는 온난화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판정이 돼서 97년도 온난화 대책을 해서 모든 시제업이나 농업 정책을 다 바꿨다는 게 1997년도 우리 24년도야 25년 동안 일본한테 뒤졌다 농업이.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대응책도 오래 못했거든요. 오늘까지도 관심 바뀌고 움직이는 건 저 혼자인데 지금 우리 그 농업 분야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과거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 연구하고 있는데 갈등이 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점차적으로 앞으로 제주 강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 정리된 것을 현실적으로 화시켜준다면은 20-30% 정도는 농가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70-80%는 전멸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온주밀감 중심에서 망감류 재배학대로 강물 산업교육급편을 해서 한라봉도 이제 망감류로 했고, 전 그 유통구조를 핍하게 생각하기로 해서 이제 상품 등급화해서 뭐 당도가 몇 도에서 해서 시장 형성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도 이 정치라든가 사회 여건, 지방 지도자, 제도권 여기에서는 미개발 국가, 후진국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옷만 양복입고 다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2005년도 중국 농업부는 농업법에 의해서 1930년대까지가 그 중국 강귤 재배 면적이 30만 헥타르였는데 현재는 210만 헥타르. 목소리가 뭐? 그 1960년도에 30만 헥타르가 됐었는데 현재는 210만 헥타르가 전부 약 화면에 나올 겁니다만은 21세기 어디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점 산지품센터를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그 일본과 중국의 양가군에서 농업은 후진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의해서 전부 선진국 가고 있지만, 이것이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후진 농업하고 선진 서울 사람들의 생활이 우리는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는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한다. 2006년도 이거 컨벤션 센터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중국 강규를 소개시키면서 약 1,500명 모인 자리에서 그 기후 온난화를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선포를 했는데 이게 자기가 저는 여기가 4번째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발표하기를 지구온난화로 강도 북상한다. 왜 진흙층도 있고 기상층도 있는데 그 뭐가 있냐? 이거 감지 못하는 겁니다.
전 일본 가서 그거를 현재 실증을 하다 보니까 온난화라는 것이 했는데 그때는 매스컴이 전부 광물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국 방송에서 떠들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름철 한점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여름철 한점 굶었는데 소나기에 쏟아지니까 열대 게릴라스 폭우라든가 그런 것이 쏟아지니까 이걸 월남 파병했던 분들이 월남화 돼서 벌써 온난화가 됐다는 것이 여름화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했고 특히 2007년도 태풍 나이로 병천 북부에 행진을 했는데 거기서 자동차가 범벅이 되어버리고 다음 그 라마노 호텔이 해수에서 침수가 돼서 지하철 전부 꽉 차갖고 야 이제 제주도가 온난화가 시작이 되구나 해서 도저히 사람도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저는 온난화 관련 최초로 떠들썩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이거 공개적으로 온난화 관계는 세미나는 이거 별 중간에 좀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다가 벌떡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에 이제 나온 겁니다만은 기후대응 제주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재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곳곳 위험 여전히 불안. 다음은 여기에서 이제 하천 개복수가 그 밑바닥 긁어내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 다음에는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제주도 특별자치 대응에서 이제 오늘 정대 교수님이 안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그 용역을 받아서 다음에 이제 전략팀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또 보고서를 우리가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서는 제주도에서가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 해박체계를 이제 시작을 해도 다음에 중앙대책으로 이거는 2005년도에 CO2 배출가스를 이제 그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제 하면서 어떤 그 현장에서 움직이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앙정부 대응에서는 난징연구소, 종합연구소를 그 온난화 대응연구 센터로 설치를 하고 강불시험장을 강불과해서 강불시험장 개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보면은 아까 이재명 교수님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우량이 증가되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온난화는 전체적으로 온난화는 강물 분야에서 온난화는 우리에게 포기가 되는 것이고 아열대 장르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감귤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귤을 온대장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제주도에서만 살아야겠다. 중국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온주민가 얼마 재배 안 되니까 토기의 상승으로.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그 호기로 보고 있는데 다음에 그 호기가 올 걸로 스펠 방지역에서 일본에는 전부 산악 지역을 계단식으로 만들고 중국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를 관찰해서 이걸 가지고 중국은 아예 산에 오르는 같은 걸 전부 계단식으로 했거든요. 우리는 도로보다 낮은 침수. 그래서 우리는 중국한테 중국 사람만 만나는 게 제일 겁나는 게 우리는 중국 사람을 나무래지만 모든 학문 수준이라든가 이제 우리는 중국한테 밀렸다. 또 이제는 식민지화가 또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서 식민지라는 것은 정치적인 뭔가 아니고 학문이라든가 모든 게 삶의 질서가 식민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난화는 우리는 대부분 기후에서 과수 재배치라든가 작물 분포 그렇게 하는데 습해로서는 작물 온난화되면은 우리 사우나도 건식하고 습식이 있지 않습니까? 건식은 90도로 강조한데 습도가 있으면 49도쯤 벌써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런 것이 우리 제주도의 강국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열발 현상이라든가 미리 말 못할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그 노력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당초 최초에는 태양광선이 지구에 도달해서 밖으로 나갔었지만은 지금은 일부는 차단돼서 못 나갔어요. 그것이 중간 관계로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되다가 일부는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지구에 갇혀있어 온난화가 서서히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지금의 그 중간층에서 그 저기 대기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 반사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민주당이 그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륙 지방에서 이 공업이 발달한 데 있어서는 계층이 항상 그 안개가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고 있고 제주도는 주변에 해안 바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고 있고 또 요새 보면은 서울에는 스모그 현상이 있지만 우리 제주도는 아직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작년부터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니까 작년 가을에 내가 느끼기도 현재 느끼기로는 굉장히 강하면서 감귤이 그 당도가 높아지면서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후 변화는 변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흐르는 정서는 어떠냐? 기준을 신념처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모든 참과 거짓, 선과 악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 사회생활에서 절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기준에 왜 이성이다 뭐다 해. 그래서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맞지 않으면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럼 기준을 조례를 만들므로써 뭐 상품을 경리시키겠다. 다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어떻게 품질의 상향하고 품질의 상향 이쪽으로는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쪽에는 관심을 못 갖고 다음에는 그 세계가 새로운 유형의 감귤 산업으로 재편된 대로 온갖 이념으로 가득 차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워진 세계를 그 시대 지식으로 치러진 교육 현장은 이념이 다지마장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과거 전통 교육을 계속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만 하는데 스마트팜 교육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AI에 필요한 우리의 데이터가 없는데 껍데기만 또 재현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그 세계의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농업도 보면은 이런 것을 성공하다라면 온난화에 대응해서 절차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생각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쟁 대부분이 과거 논쟁과 진위 논쟁으로 치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려면 타협을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나 편의적인 접근이나 원칙 없는 변통 같은 것으로부터 철저히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존의 지식을 전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온난화에 의해서 환경이 변하여 이에 알게 모르게 감귤나무로 다르게 반응하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보면은 조선 말기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확 지킨다. 그것만 지금 자기가 물러설 줄 모르고 오직 새로운 그 변화를 된 모습을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지금까지 보았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온난화는 실질적으로 앞장선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 결과가 좋지만 이것을 현장에 설득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런 걸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따라오게 마련이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세계화의 첫 시발점에서는 모든 그 태평양에서 뭡니까 그 방향 그 내비게이션 상태에서 그 항해하는 것과 지금 같이 지도자는 외롭고 그렇게 힘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귤 현장 징후가 감지된 게 하나는 자금입니다. 자금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하우스가 높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라는 것은 한라봉 자금은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금이라는 것은 한라봉 뿌리를 스스로 잡자 자금이고 그 밑에 있는 탱자는 그 자금이 공중 습도에서 우리가 휘무지 있지 않습니까? 휘무지에서 그 뿌리가 내려버리기 때문에 아래 탱자나무는 딱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탱자액을 대목으로 해서 그 감귤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뿌리려고 했으니까 이걸 열대 지방에서 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제도권에서 전부 반대. 예. 일본 가까운 사람도 전부 반대. 왜냐?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들어보지 않은 걸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거는 지금에야 이 자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막 굉장히 하는데 자금 발생 알다시피 된 걸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라봉의 그 자금 다음에 이걸 보시고요. 열대지방 보면 다지에서 줄기, 실 같은 줄기가 내려와서 땅에 닿으면 이것이 자전이라 해. 공중 습도가. 그러면 우리 감귤나무에서 온도도 높지만은 앞으로 나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것을 우리가 감귤이 알때 작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이거 누가 알 겁니까? 이걸로 자금입니다. 아래로 위에서 내려와서 그 뿌리가 되는 거. 이것도 자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베트남이나 아니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이거는 여기에 자금인지도 모르고 아 여기 뿌리 독특하다. 왜 이런 처음부터 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금이 발전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잘라버리고 옆에 탱자나무로 복적을 실시해서 그 대응책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주도 감귤산업의 한라봉이 그 명명돼서 작은 발생도 제가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현장 교육. 현장을 뭔가 여기까지 농민은 미치지 못한 거지. 자기가 지금까지 3, 40년 농사를 지어왔는데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깨트린다. 관습을 깨트리는 게 지식이라 해. 그 경험을 깨트리지 못하고 기존 거를 파기 못하는 지식은 그건 다 다른 사람과 빌려서 한 지식이다. 교수님들도 앞으로 기회를 주면 그렇게 가야 돼요. 예, 남다르게. 다 포교농법입니다. 예. 무투 사망은 70도, 예, 69도. 그래서 이제 제주도 농업도 이와 같이 온도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포교농법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는 분이 없고 저 뒤에 분이 임로가 제자라에 여기는 고수도를 올리고 옆집 내리고 온도 40도 가도 여기 보면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과거 머리가 하얘질까 요새 검은해진 걸 보면은 요새 소득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주도에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다 포교농법. 감귤은 나무가 아니면 사람은 모르거든. 감귤 나무는 선진화가 되는데 사람은 그냥 모든 게 앞으로 사람이 중요하다. 네, 사람이 중요하지. 여기 열대, 아열대 맞는 품종을 갖다가 놔도 그건 재배할 모르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가 우리는 상당히 그래서 가지고 뻘뻘 사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현장에도. 그러면 우리 감귤나무는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여름철에는 더워 작업 현장에 못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농업인의 자세 이걸 갖추어야 앞으로 미래 농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과 배라에 온난화에서 벌써 되니까 한 10년 전부터 사과배가 극조생 품종들 조기취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8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 전에 9월달에 나오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 기상이 변하고 있고 남부지방에서는 월평균 10도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 벼이기작 재배가 우리가 과거에 통일교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 이기작 재배가 되고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건 일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제주의 농업은 온난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탈락을 쓸 정도뿐이라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오늘이 좀 더 장수가 높고 많은 사람 한 100명, 200명들이 해서 공부를 잘해서 왔다는 걸 한번 포장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사회자만 목 바쁘게 떠들어봤자 관중이 없으면 청중이 없으면 무슨 아무 효과가 쇼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미래의 과일은 일본에서 그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가다가는 감귤도 북상해버린다. 습도에 의해서 재배할 수가 없다. 습도에 의해서. 우리는 배치가 되는 건 중요하겠지만 건조해야 되거든. 예. 건조할 때 인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습도는 제대로 못하거든. 그래서 앞으로의 살아남을 과일은 뭐냐 하니까 파인애플하고 바나나하고 망고하고 파파야뿐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거만 가능하다면 제대로 하는 필요가 없지. 그 돈으로 다 농민들한테 직접 교육시키면서 뭐 해야 되지. 일본에서도 앞으로 북해도까지 감귤이 저기 사과가 가본다면 그 남쪽 지방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벼와 채소류는 과일때가 될수록 풍성해진다. 조생종도 되고 극조생도 채소 연중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에서 보면은 제일 위에 구찌놀이 제휴장에서 당도가 16.7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마모토 지경이 된다는데 당도가 다른 지역에서 3, 4가 높아요. 그럼 우리 제주도에서 원칙적으로 온난화가 돼서 제주가 딱 들어지게 되면 육지에 감귤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주도가 3, 4도 높아버리면 벌써 저기는 동주고 위치를 흔들고 꺾어가 없거든. 그 원인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주도민들이 문화 수준이 낮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제주도는 유배지 문화고 유배지 문화가 제주도민을 계몽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도 전체 정치적으로나 모든 행정적으로나 이 생활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서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선진화가 돼갈수록 우리 제주도는 전부 피폐해지는 상황이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외국 경험과 오늘 이 자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립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감귤의 제주도에 보니까 낙과가 됐다는 겁니다. 낙과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후진성의 제도권에서 반성해야 돼. 예. 지금 놀고 먹었거든. 옛날 때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예측을 못했다는 그 자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잘못 봤구나.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서 뭐 전문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나무가 뿌리는 그 중심부로 뿌리 분포가 됩니다. 예. 중심부 뿌리 분포가 되면은 여기에 관수술도 이 중심으로 해주고 하는데 물을 주는 데는 이렇게 뿌리가 있지만 잔뿌리가 있지만 제초질을 하거나 물 안 주면 저 잔뿌리가 다 죽어버려. 그러면 감귤나무가 뿌리가 없는 상태 내에서 어떻게 건전한 생활을 합니까? 뿌리 없어도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뿌리 없이도 지상권 나무가 자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 수준에 비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 개봉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설득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재배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국내 품종이나 도입 품종도 재배를 제대로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자, 바꿔봐. 전략이라는 것은 후진국에서는 전략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왜냐? 삼성 같은 데 전략은 그 반도체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전략이 있지 후진국에서는 국민을 개몽시키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대학교에 전략으로 가겠다. 제자들을 직장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감귤은 도에서 전략을 만들어서 농민의 소득이 높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탁상행정, 탁상공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속적인 농업에 젖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중시하되
보이지 않는 뿌리 상황, 열과 원인, 당상도 관련 요인 등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다.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내 주변에 지금 어떤 바이러스가 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 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어떤 현상이 있는지 모르거든. 다 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만지는 것을 인지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지능력도 없어. 안 됩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이게 후진국입니다. 여기서 지식을 쌓아도 그 지식이 그 지식이거든.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 즉 지상과 지하의 관계, 시비와 생존 관계, 환경 변화와 생물 품질과의 상관관계 등 이외의 관련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 등 탐구의 도전에 얻은 결과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을 지성적 능력이라고. 그 지성, 반지성은 것처럼 이제 지성인 시대가 해야 된다. 지성인이라는 것은 지도자는 물론 나가 내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농민이 하면 농업인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려고 지성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벌려고 하면 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지적 능력으로 감귤세계를 관찰하는 자세에서 지성적 능력 높이에서 관찰하는데 미래 농업의 연구자상, 지도자상, 농업인상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인문적인 자산을 대기권을 만들거나 그 지방의 자원식을 명품 감귤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고 현재의 감귤 산업을 미래의 감귤 산업으로 옮기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양성하는 게 그냥 심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사람이 필요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험이나 수입된 지식으로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활동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수입된 지식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다. 내가 지식의 창조자가 돼야 된다. 수입품이 판을 치니까 감귤 산업이 힘들어지고 이건 아니다. 우리 감귤만의 독특한 시장을 형성해서 수입과에도 능히 일부 손실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산업구조로 재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귤 산업의 주도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말은 전략적이냐 전략적이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이라고 하면 감귤 산업이 근본이 제대로 갖춰지고 강해져서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이지 못한 단계를 전술적이라고 하는데 전략과 전술은 무엇이다고요? 전략은 새로운 판을 짠다는 겁니다. 제도권은 물론 산업 현장, 지금의 현재 농토대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렇게도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이건 전부 재검토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은 전략적 차원에서 재배치한 판에서 재배치된 질서를 깨닫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국리하면서 자신 공장을 결정해. 오늘 가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진지하게. 생존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응 전략은 선진국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것이 대응 전략이고 우리는 이 감귤하는 건 죽느냐 사느냐 하기 때문에 생존 전략으로 내가 시급성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우선 경쟁력 있는 고당도 감귤을 생산해야 된다. 감귤은 토양의 약 70%가 화산 토양이라는 점. 화산의 토양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화산재를 말하는 겁니다. 화산재, 화산은 그 토양을 말하는데 여기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제조국이거든요. 이런 어려운 환경 조건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라. 편중된 조세 원주를 어떻게 쓰고 교육하느냐. 또한 전천후 토양 수분
조절 시스템 등을 포함한 생산 기반의 조절이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생산 기반의 현대화는 앞으로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식문화의 질적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기능성 감귤의 가공을 위한 인프라 구조, 감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전단 등이 구성되어야 될 것이다.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권이 기관별 역할의 위상을 격상시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아울 수 있는 기구의 신설, 전문성, 철학이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가 앞으로 작동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일본이 그 강조 산업 기지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반농반어로서 바다에 인접해 있지만은 전부 경사진 토양에 계단식으로 조성이기 때문에 수분이 그칠시 호우가 되는 전부 빠져버려요. 이 빨간 지고 있는 게 이게 비파겠 생각입니다. 이게 구마모토의 니시야마 상내 농장인데 감귤이 전부 가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민 감인데 우리 나무는 이렇게 되지 못하거든. 이게 구마모토의 타이베 재배물 침재배. 우리가 이런 농장들을 직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간혹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이냐 보이지 않거든. 여기는 나가사키도 비행기 찍어보자마는 사세보, 과거에 사세보를 재배했는데 우리는 안 됐어요. 여기 타일이 하얀 다 타일이야. 왜 경영대로 안 되느냐? 우리가 이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중고 자동차로 가다가 망치로 째리면서 그 정도도 못한다는 거지. 조립 능력이 없다는 거야. 중국입니다. 구름이 산 중턱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제주와 때는 살덕도로 정도가 될 겁니다. 살덕도로 정도가 됐는데 그 아래 부산 그 위에도 그러니까 우리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름만 있다면 저기도 지금 다 재배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 정도가 되면 호우 때문에 강우량이 4,5,000mm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가 불가능한데 남쪽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보시죠. 질서정연하게 하우스도 재배하고 저 꼭대기까지 저 가까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산꼭대기를 쫙 중국도 보면은 나무가 참 가지가 늘어져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가 최초로 과수원을 이 점적관수, 다평 점적관수 만들면서 서 있고 법화사 있고 그 전시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타이백을 멀쩡하게끔 해서 수영도 이렇게 개설시켜고 감벌하고 이제는 연구소에 직접 시범포를 만들고 이것이 연구연구소입니다. 이것도 전전도 개선해서 한 가지 한 콘테나 잘 짓는 우리 연구소에다가 했었고 각 포장마다 당산도를 조사해서 앞으로 고당도를 몇 도 우리 부분 수확을 하게끔 나무 가지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었고 이거 이제 법화사 입구에 입시원구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일남일로인데 지금 평당 88만 원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뱃도. 아무리 제주도 일부모는 이놈과가 그냥 우리 관도 제도권에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거든. 제주도지사 도의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그렇게 해도 보급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농사를 지어왔거든. 그래서 이제 한중일 보면은
겉으로는 중국이 상당히 허술하게 보이는데, 그냥 허술하게 보이는데도 이거 또 우리가 허술하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지금 이 가운데 파이프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래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파이프로 해서 농수산식 파이프로 해서 탐멸형으로 만들면은 개폐식 하우스가 돼 지붕을. 그렇게 되면 이제 전 돌을 신규 시원돌을 전부 이걸로 하자. 하우스는 말고 이 하우스는 지붕을 만드는 거고 나무 위에 우리 나무 밑으로 이거를 하우스는 왜냐면 앞으로 대형 슈퍼 태풍은 전부 정리되어 버리거든. 그러면 아래는 태풍 지나서 비닐로 할 겁니다. 비닐만 수분만.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나 저 생각이나 제주도라는 데는 공장지대가 아니니까 가을 광선이 하니까 광합성 작용에 입각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연구 설계를 다 해야 돼. 다음을 끊는 쪽으로. 그러면 하우스는 해를 넘기지 않은 열매 수확하는 것은 전부 이 시대로 가면은 왜 생산이 없네. 그런데 이거를 크게 힘듭니다. 지사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다른 데는 직원이 기한에서 결제를 받기가 힘든데 우리는 지사가 하라고 해도 바뀌면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파이프가 있습니다. 예. 파이프. 이게 여기서 개폐식 으로 해서 수확할 때는 감아 올리고 내리고 자율수력도 이제 할 걸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 제주 강변 조합장 했습니다. 예. 공무원 전면하고 여기에 별들이라는 것은 13브릭스가 별 하나 이제 별 하나가 되고 15도 둘, 17도 셋, 19도 넷 이거를 출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16,200원에 키로다. 지금 하면 이거 3만원 가겠죠.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당도가 감귤이 제일 당도가 낮습니다. 24.7%. 그러나 저는 언제까지 가느냐? 우리 브릭스 당도에 이 재능이 동그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25도까지 못 재해. 그러나 그 이상 못 재는 줄 알았거든. 그때 디지털 나오니까 24.7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폰은 안 따라오더라도 30도까지 만들어보겠다. 30도까지 만들겠다. 제 꿈입니다만. 근데 디지털 당도가 있거든. 과연 25도 못 넘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 제주권의 사람들은 스스로 사표 쓰려고 노력할 겁니다. 능력 없으면. 아니면 밤새면서 그 최저임금 따지지 않고 밤새면서 한다든지. 24.9.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만은 관행적이고 종속적인 연구 방법에서 탈피하여 연구 활동을 문화 활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문화라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스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이 문화 활동과 연계시킨다면은 그 결과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그 문화인이 노력에 맞게 소득과 창출되거든. 이것이 선진국의 문화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고 다음에 우리 국제방 감귤 박람회 연구가 설치되는데 국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국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집행원들이 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외국 한두 사람 온다고 해서 국제박람회 하거든요. 감귤 문화박람회 하면은 우리가 감귤의 우수성 있는 감귤의 문화 활동을 하면은 통역과 대면서 오거든요. 그것이 국제라는 말은 안 씁니다. 예. 어떻게 후진국에서 쓰는 거지. 우리가 잘하면 다 통역도 이제는 그날 와서 다 자진하면서 다 통역도 해주고 그런다고요.
진선미를 결론으로 나누면은 우리 교수님들도 처음 듣는 얘기 모르겠다면 제주도에 20년 전에 강규일 아가씨 미스 진이라고 선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우리는 미스 진이 최고 여성상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최가 얼굴만 예쁘냐고 여자들이 몸매, 모양새 우리 강규일이 모양새만 갖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나 남자나 마음이 고와야 되는데 공부를 인격 수양을 한 사람이 아니네. 그냥 자기도 모양새를 갖추고 인격을 도약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으면 그 결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나의 때로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이 되는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이래. 진선미. 그래서 우리는 강규는 왜 하면 됐다 이거지.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채우자. 내용을 채워서 당상금 표시하자. 그게 소비자한테 자기가 고당도 먹을 것이고 당도가 높았으니까 비싸구나. 낮은 거나 돈이 알맞게 사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지 소비자 서울 사람들이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미를 위한 몸부림을 칠 때가 오지 않았냐. 그 여건은 우리가 서서히 갖추고 있어야 뭐냐면은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이런 시설도 갖추지 않는 상태로 전부 문화 문명을 이루고 이제는 조금만 사람만 노력을 한다면은 수양하고 앞으로 그 인지 능력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고 지성적인 능력을 갖춘다면은 축을 가능할 거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지성과 반지성의 간규로에서는 어떻게 논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점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걸로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모르는 것도 그래서 이런 데를 자꾸 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많이 배우